안녕하십니까, 드라고라입니다. 오늘은 대토보상 리츠 그리고 대토보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환지, 채비지에 대해서도 조금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까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을 현금 채권 대신에 당의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권은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로 사람들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토 용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이중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전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특성으로 인해서 대토보상 리츠라는 상품이 출현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택지사업 시행자 LH나 GHSH 같은 공사는 원토지를 수용을 하고 그 수용당한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받으실래요? 토지로 받으실래요? 선택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현금 채권 보상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혹은 토지 조성 후에 저희는 대토로서 용지를 공급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토 보상 용지의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경쟁 및 추첨 없이 수의 계약으로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둘째,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지주 1인당 공급받을 수 있는 용지가 제약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다수지주,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많은 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지주의 모집 필요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드렸던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살펴보면은 우수한 토지를 경쟁 입찰이나 이제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공급을 하고 여기에서 또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뉘거든요. 이 같은 순위들끼리 경합이 됐을 때만 추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택지가 뭐 동탄이나 파주를 생각을 했을 때 비싸게 낙찰이 되면은 감정가의 300%, 저렴하게 낙찰이 되더라도 200%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토보상으로 갈 경우에 감정가의 100% 혹은 120% 한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토지 확보가 가능하겠죠. 1인당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는 주택은 990제곱미터, 상업은 1100제곱미터이며 그 외의 용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채비지랑 환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면서 집행 또는 매각을 하는 토지입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면서 매각해서 내 경비를 충당한다. 이게 간단하게 알아두셔도 괜찮겠습니다. 환지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이전의 토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 이후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 방식이고 도시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토는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보상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를 받는 것으로서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주변 지역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돈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을 하고 어떠한 이제 용지들은 채비지로 가지고 있고 뭐 환지로 처분할 수 있는 이러한 필지들도 예쁘게 정돈돼서 구획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대토보상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감정가액 통지, 대토보상 계획 공고, 대토보상 신청, 대토보상자 선정, 대토보상 계약 체결, 대토 공급 공고, 공급 신청, 그리고 공급 계약, 대토 개발 사업,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좀 더 간편하겠습니다. 감정가액 통지는 시행자가 지주한테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토보상 계획 공고는 대토의 용지 및 규모를 공고하고 위치, 면적, 가격은 보상 당시 토지 이용 계획 기준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은 보상 협의 시작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 희망 용도를 지정을 해서 대토 보상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나 채권, 대토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재부동산, 즉 부재부동산은 제가 밑에 있는데 그 현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입니다. 이 소유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받는 경우 1억 원까지 대토 보상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근저당권 해제 등을 목적으로 보상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현금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토 보상 신청이 가능한데 최대한 토지로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브릿지 자금이 쓰이기도 합니다. 대토 신청 금액을 대토의 추정 단가로 나눈 면적을 대토대로 공급을 하고 대토 보상 계약 시점에 그거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합시 추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순위 현지인 중 공람 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거주자. 2순위 현지인 중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 부재 부동산 소유자. 현금 보상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대토 보상 계약 체결은 지주와 시행자가 하게 되겠죠. 보상급 지급을 유예를 하되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권을 LH에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토 공급 공고 같은 경우에는 공급할 대토의 위치, 면적, 공급 가격, 공급 절차 등을 확정을 하고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대토 보상 계약 면적이 대토 공급 면적을 충족해야 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 리츠를 구성을 하거나 공동으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신청자가 있으면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보상금과 조성 토지 공급 대금을 상계 처리 및 정산을 하면서 공급 계약을 시행자와 리츠 혹은 지주가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개발 사업은 직접적으로 개인, 공동, 조합이 직접 개발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개발업체, 리츠라든지 신탁이 사업 시행을 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토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토 보상은 절차가 종료가 되겠죠. 대토 보상 용지는 용도별로 1인당 공급 면적 제한이 있고 모집한 대통 보상가액의 130% 이내 해당하는 용지만 공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저렴하게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토의 대형 부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업무 대행사나 시행사를 통해서 다수의 지주들을 모집할 필요 역시 있습니다. 용지별 1인당 신청 가능 면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지는 아까 300평 이하, 상업용지는 10평에서 333평 이하, 업무시설 용지나 종교, 유치원 같은 용지는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가격은 주택은 감정가격, 상업용지는 감정가 120% 상한, 그 외 용지도 마찬가지로 120% 상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지별 공급 대상자가 4인 이하일 경우 공동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며 필지별 공급 대상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해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 1명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면 그만큼 민원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3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으려면 30.3명, 즉 31명 이상의 대토 보상자를 모집을 해야 될 거고 대토 보상 모집 필요 금액은 토지비 나누기 130%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요 택지지구 상업 업무용지 낙찰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 대비 200%를 넘어간 낙찰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했을 때 사업부지 확보 방법으로 대토 보상 제도를 신청을 하면은 비교적 저렴하게 사업 부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대토보상 리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보상 용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대토보상 리츠와 금전채권 신탁 구도로 존재를 하는데 금전채권 신탁 방식은 현재 불가능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대토보상 리츠는 지주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고 리츠는 LH공사 등으로부터 용지를 공급받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리츠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 지주는 리츠의 주주로서 개발 이익을 주취하게 됩니다. 리츠 현물 출자 이후 리츠는 대토 신청 권리만 있을 뿐 현금 보상 채권은 소멸이 되게 됩니다. 대토 보상 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등록하고 현물 출자를 한 뒤에
용지 공급이 확정된 시점에서 영업인가를 받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리츠와 대토 리츠 모두 발기 설립 3억 이상이고 인가 등록하는 방식이 방금 말했다시피 조금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공모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식 분산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출자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조도를 보면 LH가 있고 대토 지주, 투자자랑 대토 보상 계약을 하고 아까 전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브릿지로서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LH는 대토 보상 리츠와 용지 공급 계약을 하고 이 지주들은 현물 출자를 하겠죠. 그리고 주주로서 이익을 배당받게 됩니다. 대토 보상 리츠는 또한 PM에게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되고 금융기관한테는 PF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부 토지주의 경우 아까 보상가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릿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채권 신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27일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금전채권 신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대행사는 대토보상권에 대한 금전채권 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보상금의 60%를 보상권자들에게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차주는 업무 대행사이면서 지주는 제3자, 담보 제공자가 되겠죠. 내 땅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니까 LH공사의 금전채권 양도를 통제하게 됩니다. 대토보상금의 40%는 사업 정산시 지급을 하고 사업 이익의 일부도 대토보상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업무 대행사가 실질적인 시행사가 되도록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채권으로서 도는 건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결정된 권리,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이거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토보상 리츠가 대토보상 개발 사업 구조로 부각을 하게 된 계기로 되었죠. 대토보상 리츠의 설립 절차는 대토보상 계획 공고, 리츠 설립 및 영업 등록, 대토보상권, 현물 출자, 용지 공급 계약 체결, 리츠 영업 인가, 개발 사업 시행, 리츠 청산 후 배당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딜아고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부동산, 금융, 법률, 인허가 등 다양한 정보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이처럼 인스타로는 요약, 블로그에서는 상세하게, 유튜브에서는 대화로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딜아고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